자, 일단 이제 미국 축구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샬럿 FC 대 필라델피아. 자, 일단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NCH8H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NCH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후원하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오후 경기까지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NCH님.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기준 이제 3승 1무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현재 좀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샬럿이 좀 수비 조직력이 좋고, 그리고 좀 적절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팀한테 좋은 득점 기회를 잘 허용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현재 뭐 지금 MLS 안에서는 굉장히 좀 상위 티어의 그런 좀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런 샬럿이라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굉장히 부진하고 있었지만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주요 공격수인 가즈닥이 부진했는데도 부진했었지만 이제 직전 경기 멀티골을 좀 기록하며 어느 정도 가즈닥의 골 감각이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필라델피아도 직전 경기를 좀 통해 어느 정도 좀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좀 샬럿이 경기할 때마다 이제 대부분 좀 템포가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샬럿이 지금 뭐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수비가 이제 견고하긴 하지만 최근 좀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좀 필라델피아의 공세까지 막기는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리고 좀 전력 면에서도 확실히 지금 샬럿보다는 필라델피아가 더 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전력에서의 차이도 좀 다소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이제 샬럿이 좀 정배를 이제 받았긴 했는데, 그쵸. 아무래도 지금 뭐 정배를 좀 받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모멘텀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샬럿이 좀 잡아 먹혀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샬럿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필라델피아가 좀 더 수준 높은 좀 팀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사이드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요거는 프랭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필라델피아 프랭스의 2.5션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축구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필라델피아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01번 팩,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302번 승,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C 유나이티드 대 이제 시카고 경기.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씩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레드불스와 인터 마이애미와 같은 강팀들 상대로 연달아 치며 이제 좀 주춤하고 있어요. 네. 자, 다만 뭐 이제 최근 좀 연패를 하고 있는 그런 DC 유나이티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는 원정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이제 보였어요. 네. 자, 다만 뭐 그렇게 좀 나은 경기력을 보였긴 했지만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실점을 하며 이제 좀 아쉽게 졌었죠. 자, 아무튼 이런 좀 DC 유나이티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에 있고, 특히 이번 시즌 공격 전개가 이제 좋지 못하다 보니까 득점 기회를 창출하기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득점력 또한 많이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겠네요. 자, 이 경기는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DC 유나이티드가 이제 시카고 상대로 초반부터 좀 템포를 끌어올려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비 밸런스가 지금 안 좋은 시카고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DC 유나이티드가 이제 시카고에 비해 이제 좀 공격 전개가 더 좋다 보니까 뭐 공격에서 더 두 방에 다 다닐 수 있다, 이 점까지도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가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후방이 불안정한 DC 유나이티드 상대로는 이제 좀 그래도 시카고의 좀 유일한 좀 공격에서의 강점인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종종 좀 수비진을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확실히 시카고가 좀 공격 전개가 안 좋은 거와는 별개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득점 요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지금 흐름, 경기력 및 이런 좀 메이킹 능력 등 전부 DC 유나이티드가 우세하고,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정에서 1승도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도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다 고려하면 그래도 이 경기는 DC 유나이티드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DC 유나이티드 승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제 DC 유나이티드 승 같은 경우에는 303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305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잉글랜드 대 이제 뉴욕시티. 자, 일단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고, 그리고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뭐 5경기 기준 1승 4패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동부리그 꼴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뉴잉글랜드가 이제 이전에는 홈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홈에서도 성적이 좋지 못하며 홈 이점을 잘 못 살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홈에서 아직까지 지금 1승밖에 없을 정도로 홈 경기력도 안 좋은 그 뉴잉글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와 같은 강팀들을 연달아 잡으며 좋은 폼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양 팀의 좀 분위기가 다소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또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양 팀 다 볼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좀 공격적이고 역습을 좀 기반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 템포도 빠를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뉴욕시티에 비해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이 좀 느리다 보니까 역습에 좀 취약한 면모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이번 시즌 뉴잉글랜드의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 또한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뉴욕시티에 비해서는 좀 더 수비에서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뭐 최근 지금 흐름, 경기력 등 모두 지금 뉴욕시티가 더 좋다 보니까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뉴욕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저는 네, 여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뉴욕시티 사이드 보는 경기. 이것도 네, 어느화를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시티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0번 패. 네,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311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미네소타 경기. 우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고, 주요 공격수인 지금 푸키가 결장 이슈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결장 이슈가 있는 그런 미네소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네소타가 지금 최근 5경기 연속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4승 1무로 기대 이상의 지금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샬럿과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를 연달아 잡으며 현재 원정에서도 지금 연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뭐 샬럿과 애틀란타 모두 이제 홈에서 극강인 팀인 걸 고려하면 그만큼 이제 미네소타의 폼이 원정에서도 좀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쵸. 그러니까 일단 뭐 콜로라도에 비해 지금 미네소타가 더 공격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좀 갖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최근 약간 좀 미네소타의 이런 플레이가 잘 통하다 보니까 성적 또한 지금 좋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지금 콜로라도가 홈이라고 해도 현재 물이 오른 그런 미네소타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미네소타가 많이 이제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미네소타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네소타 프랜스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건 기준점이 2.5가 아니고 3.5다 보니까 좀 많이 애매한데, 네, 3.5는 그래도 이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미네소타 프랜승의 3.5 기준 언더로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34번 패, 그리고 3.5 기준 언더는 335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틀랜드 대 이제 캔자스시티. 일단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이제 세너스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 좀 전부 다 졌을 정도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 좀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적인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포틀랜드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캔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컵 경기와 리그 경기를 병행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 체력적으로 이제 좀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 4연패 중으로 저조한 리그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캔자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뭐 3연패를 좀 기록 중입니다. 아무튼 이런 좀 양팀의 좀 최근 좀 분위기는 저조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도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좀 전진성 및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좋지만 이제 수비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 좀 양 팀 다 좀 득점 만들 만한 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최근 흐름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원정 캔자시티보다는 홈 포틀랜드가 더 믿음이 가고, 그리고 이제 캔자시티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도 컵 경기를 치렀다 보니까 포틀랜드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상대 전적을 봤을 때 홈 기준 이제 포틀랜드가 캔자스 상대로 이제 매번 좀 이겨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에서의 좀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포틀랜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누티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포틀랜드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포틀랜드도 좀 최근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좀 체력적으로 열세고 원정 캔자스시티에 비해서는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포틀랜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포틀랜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48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는 350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뭐 몽레알 대 이제 내슈빌 경기, 이 경기는 내슈빌 프랜스, 고배당으로는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이제 솔트레이크, 네, 이것도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댈러스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 경기 역시 무승부 한번 도전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인트루이스 대 이제 시애틀, 이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와 미국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